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낮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군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2017년부터 익산시 2개 면에서 출생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중심의 인구 정책이 놓친 부분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용동면의 초등학교입니다. 현재 1학년은 2명,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은 1명입니다. 용동면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습니다. 2017년 용동면에서는 출생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노인네들만 사는 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기를 낳지. 다 갯집이 나간 게. 익산시 웅포면 수제지입니다. 면사무소 주변인데도 빈집과 빈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웅포면에서는 2018년 출생 신고가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미용실은 언제부터 좀 저렇게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또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빈재가. 익산시 용동면 인구는 2015년 1,774명에서 지난해 1,6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 웅포면의 인구도 1,807명에서 1,632명으로 줄었습니다. 두 곳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소득 기반도 부족합니다. 내 농장 없이 노동만 해갖고는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비전이 없잖아. 앞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웅포면과 용동면은 익산시 전체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농촌 지역입니다. 출산장려금 위주의 인구 대책은 주로 도시의 부부들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일선 지자체들의 정책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도심 시가지 위주의 어떤 출산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익산시는 2년 동안 2개 면에서 출생 신고가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보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 하반기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전은 전주시 평화동에서만 유통되는 공동체 화폐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80여 곳의 가맹점에서 연간 7천만 원가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5%의 할인을 받고 가맹점은 매출 향상에 도움을 받습니다. 공동체 화폐 꽃전이 평화동 내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우리 마트 매출에 상당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동의 꽃전을 빼면 전주 시내 전체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가 아직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지난 2000년 김제를 시작으로 올해 익산이 추가로 참여해 전북의 13개 시군이 도입했는데 아직 전주만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전주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역 상품권 도입으로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감소하진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경기도 성남과 군산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동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그 자금의 역유 유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견 교환한 이후에 그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시장 설득에 성공하면 올 하반기 전북에서 유통될 지역 상품권의 전체 규모는 5천억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JTBC 뉴스 김철음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인 청소년 쉼터가 전북에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0여 명밖에 되지 않고 단순 보호 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주의 한 쉼터. 10명의 청소년들이 최대 9개월까지 안전하게 머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입소 동의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는 규칙도 이제
보고 사실 쉼터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쉼터가 전북에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청소년은 모두 45명. 그것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지역에만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쉼터를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시설로만 나누고 있는데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래서 자신을 위치 추적을 할까봐 핸드폰을 꺼버리거나 뭐 유심칩을 빼버리거나 쉼터에 입소했을 때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장벽이 쉼터 안에서의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나 다른 아이들도 많이 불편해했었어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들이 카페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드롭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머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 잠자거나 아니면 씻거나 옷도 이제 세탁도 해야 되고 했을 때는 이제 드롭인 센터 주간 야간에서 다 가능하고요. 뭘 하라고 하지 않는 것들 강제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건강지원센터,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돕는 자립센터 같은 시설도 있습니다. 자립센터라고 그래서 공방처럼 가서 일하는 작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1급도 주고 주급도 주고 월급을 줘요. 성매매나 이제 성폭력 그런 범죄 피해로부터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의 수를 늘리면서도 형태를 다양화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마금동입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때 전북 학생들에게 더 기회가 가도록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선발 인원과 학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대가 2021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바꿨습니다.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 때까지 다닌 동시에 이 기간에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학생과 전북에 살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타 시도에 살면서 고등학교만 다닌 학생 대신 전북에 사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거주지 요건을 추가한 부분은 전북 지역 소재 학생들에게 좀 더 지역인재 지원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합니다. 선발 인원을 128명에서 262명으로 2배 넘게 늘립니다. 지역인재를 뽑는 과를 의예과 등 4개에서 29개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공대는 이번에도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래도 용이한 공대를 선호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많은 인재들이 이제 지역이 안주하지 못하고 외부로 여기에 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대를 전북대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제외를 한 것은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선발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학 전형 대비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전북대는 경북대와 함께 6.3%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농산물 가공품의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가루로 만든 찹쌀을 잘 찌어 꺼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찹쌀떡을 넣고 몇 번 뽑아내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가래떡이 나옵니다. 한켠에서는 고소한 한과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가래떡과 한과 모두 주문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떡이랑 한과류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 일손도 부족해서 지금 동네 어르신들 일손까지 같이 보태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설 선물로 인기입니다. 엉겅퀴를 원료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이곳도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산물 가공 센터를 지원하고 또 교육과 기타 마케팅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손창룡입니다. 그동안 농악 전수에 앞장서온 고창 농악 전수교육관이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고창 농악전수교육관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상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풍물 동호회원들이 전통 농악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농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기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고창농악 전수교육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시니어 클럽과 협력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친구 되어주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클럽 회원들은 일주일에 2~3차례 치매 환자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주는 등 돌봄 나눔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남원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국내 최대 포털업체와 손잡고 지역 협력 사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12개 지역아동센터 122명을 대상으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3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가운데 예비 소집에 불참한 3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추가 확인에 들어갔고 확인이 힘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4,977명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를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사전준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 시의원과 전문가 등 5명으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까지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과 의제, 운영기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사전준비위원회 운영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국가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사무기기 구입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K-에듀파인 운영도 돕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이미 K-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34곳에 이어서 109곳의 사립유치원이 추가로 도입해야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무용대회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전북대학교 54살 A 교수와 충남대학교 57살 B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 단위 무용대회 심사위원으로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혐의로 35살 A씨와 34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